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웅진백제 고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에 빛나는 공주시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도전 질문을 허락해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세계유산인 백제 고도의 문화유적 보존과 전통 한옥 건축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방 소멸의 위기에 빠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주 백제 한옥단지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주는 2004년 고도보존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로 지정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를 뜻하며 현재 공주, 부여, 익산, 경주 등 4곳입니다. 또한 공주는 백제웅진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2018년 등재된 마곡사를 비롯한 163점의 지정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우선 고도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청의 고도 이미지 찾기 및 주민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2009년 공주시는 공간계획적으로 고도의 골격을 회복하고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주 고도보존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에 고도보존 계획이 승인되면서 고도보존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기본 계획은 고도보존 육성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중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한옥 건축물의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공주 고도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고 이러한 정부 정책과 발맞춰 충남도와 공주시는 한옥 건축 지원을 강화해 고도의 옛모습을 회복시켜 고풍스러운 도시 경관 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2015년부터 백제고도지구의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도 작동하였습니다. 이어 2020년 공주시 고도보존 육성 기본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고도보존 육성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한계와 과제를 수립해냈고 공간 단위의 사업과 소득 증대 사업이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고도지구 내 주민지원 사업의 주요 보조금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통 담장과 대문을 포함시 한옥은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가로변 외관 정비 등 가로 경관 사업 개선은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 각 층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지원과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주 고도지역 한옥 건축 사업은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2에서 보시듯이 지난 9년간의 성과를 보면 2015년에서 2023년까지 주택 49채, 민박업소 29채, 근린생활시설 33채 등 총 111건에 105억 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주목할 것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89건이 선정되었으나 매년 2019년부터는 매년 3건에서 7건 정도로만 선정되어 2024년 올해까지 6년간 총 2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업 초기 3년의 기간보다 2배나 긴 기간 동안 오히려 3배 가까이나 더 적은 선정과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4월 지사님께서 공주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공산성 지구 및 백제왕릉 지구 일원의 고도지구의 한옥 1000채를 건립하여 공주시를 백제고도로서의 역사와 관광의 중심지로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공주 한옥 건축 확대를 위해 한옥
신축, 증축, 대수선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율을 높이고 지원액도 최대 1억 5천만 원에서 3억으로 상향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사님의 약속 이후 고도지구에 건립된 한옥은 자료 2에서 보시듯이 한 건뿐이며 지원금 상향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주 시민의 상실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산성과 백제왕릉이라는 세계 유산과 한옥 문화가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국내외 관광객들이 발길을 끌어모아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기에 세계문화유산 도시 공주 지역 발전에 구체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한옥 진흥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도 또한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의 한옥을 신개축할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은 전통 한옥 건축비와 한옥 전문 인건비 상승 등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주기적인 개보수가 필요함에 비해 지자체 보조금이 현실적이지 못한 점을 이유로 현재 내포에 위치한 한옥지구도 택지 분양은 완료되었으나 한옥 건축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옥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보조금 상승액을 기존 1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2017년 상승했지만 건축주는 한옥 건축비가 일반 주택보다 평균 2~3배 비싸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도 한옥 짓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에 따른 보조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액을 1억 5천에서 3억으로 상향하는 계획은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히려 정부 예산 지원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었는데 보조금 지원액을 상향시키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공주 공산선 지구 및 백제왕릉 지구 일원에 한옥 전체를 건립하는 백제 한옥단지 추진 현황과 조성과 관련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지원 정책 등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주 황리단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신라의 고도 경주에 위치한 황리단길은 천마총 등 거대 고분들이 있는 대릉원과 인접한 곳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수십 년 동안 개발은커녕 허름한 식당이나 가정집, 점집 등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나 수년 전부터 낡은 한옥 등을 보수하여 카페와 식당, 숙소 등 개성이 있는 가게가 대거 들어서면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황리단길에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역할이 컸으며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한옥 신축, 개축 등 재정 지원이 황리단길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통 한옥 카페나 식당, 사진관이 밀집한 경주 황남동 일원은 2015년 사업 초기와 비교해 자산 가치가 3~4배 이상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박정현 부여 군수도 고도다운 고도가 될 수 있도록 부여 백제 한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대 예산인 1조 3,100억 원을 투입하여 한옥단지 4곳과 한옥 1,300여 가구를 건립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옥단지 구성에 있어 전주 한옥마을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100% 한옥으로 모든 주택과 상가를 설계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주도 백제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하고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전통 한옥 확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공주 백제 고도 한옥단지가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는
원도심 지역까지 고도 지정 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집행에서는 고도 보존 육성 사업 정부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다른 고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공주의 역사적 특성과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마을 공동체가 주인공이 되어 관광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건물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신축 한옥을 늘려야 하며 정비 사업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공주만의 특색 있는 한옥단지 조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고도 지정 확대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AIDT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AI는 인공지능이고 DT는 디지털 교과서의 약자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AIDT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고자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자료 및 학습 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를 포함한 18종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세계 최초로 공교육에 도입하고 이후 국어, 사회, 과학 등 매년 대상 학년과 교과서를 확대하여 2028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96종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현장에 전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발달 단계와 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 1, 2학년과 고교 선택 과목 예체능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 2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선포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이어 6월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 이후 8월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2024년 8월 중순까지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11월까지 검정 교과서를 완료한 뒤 12월 중 학교별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할 AI 디지털 교과서의 학교 현장 적용 사전 준비 차원의 교실혁명 선도 교사라고 불리는 초, 중등 교사 12,000여 명의 연수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배경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시대에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을 적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거꾸로 학습 등 다양한 교수 학습 기법을 적용을 통해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도입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도 과거와 같이 소위 지식 전달식의 교과서는 이제 퇴출되어야 한다며 개인별 맞춤형으로 교육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AIDT 도입은 단순한 교과서 형태의 변화가 아니며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첫째, AIDT는 AI 기술을 활용해 각 학생의 수준과 진도에 맞는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수업은 평균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수업이나 교육 활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챗 GPT 등 인공지능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일이 보편화되었고 혁신 기술이 일상을 급속도로 변화시키는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인 교수법이 아닌 학생 개별 수준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둘째, AIDT는 학생의
학습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공공기관은 통합학습 기록 저장소를 구축하고 과목별 디지털 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발행사별 AI 기반 학습 서비스 및 심화학습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함으로써 발행사, 과목별, 학년별로 축적된 학습 정보를 종합 분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는 민간 발행사별 교과서에 접근하여 모든 학생이 학습 진도 및 수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니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 관리가 보다 편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자료,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서책 교과서는 특성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AIDT는 학생의 적성, 흥미, 이해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교육 콘텐츠를 추천하기 때문에 학생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AIDT는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수준의 교육 자료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DT가 제공하는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도입과 실행 과정에서 여러 과정과 잠재적 단점이 존재하는 것은 어쩌면 이미 예상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먼저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AI 디지털 교과서 연수를 2026년까지 모든 교직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100%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달부터 초, 중, 고 선도교사 265명의 교원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현재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혁명 선도교사 12,000명의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내년부터 교실에서 실질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의 수는 어느 정도이며 부족한 교사의 양성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로 대체되면 교실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실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토론하며 더 많이 협력하는 교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사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선도교사 교원 연수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절반도 채 완성되지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연수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직 채 검증되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은 콘텐츠를 사용함으로써 연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실이 무선통신망과 태블릿 PC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해야 하는데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개발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1에서 1기가 속도의 무선통신망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자료 5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남도를 비롯한 몇몇 지역의 학교가 아직도 500메가 이하의 통신망이 많아 추가 속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내년 3월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학년인 3, 4학년과 중1, 고1학년의 1인 1 디바이스 보급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3월에 학교에 공급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11월 검정 심사 합격 공고 이후 개발사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각각 산출한 구독료를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가격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3월 1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구독료로 연 9만 6천 원을 희망하고 있고 교육청의 경우 연 6만 원을 바란다고 알려져 있는데 건당 구독료 가격을 감안할 때 이는 기존 종이교과서에 비해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이에 따라 기존 서체경 교과서로 지출할 예산이 기존 금액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사업 시행 초기에 예산 확보와 관련된 혼란 및 교육청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기존 서체경 교과서와 병행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욱 의원께서 공주시 한옥마을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 한옥마을 조성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 공주와 부여가 백제 고도 같은 그런 이 고도로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발굴한 이 핵심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주가 이 백제의 고도라고 해도 어디가 뭐 때문에 고도인지 또 고도에 왔는지 느낌도 나지 않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충남과 공주 시민들만 고도라고 외치는 그러한 꼴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우리 박 의원님께서 보여줬듯이 공주와 이 부여가 이 경주보다 나은 명품 역사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요. 각각 4개 단지 1,300호 정도씩 한옥단지를 지금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질문을 주신 한옥건축 지원비 상향 시기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은 지금까지 이 도표로 보여주셨습니다만은 2015년부터 2018년도에 그 89건에 82억, 그 다음에 또 2019년도부터 6년간 25건에 25억 한옥 지원 사업, 이게 실적이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저는 한옥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봐요. 또 이 개인들한테 이 지원비만 줘서 이렇게 이 한옥마을을 만드는, 또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미 실패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한옥 지원비 상향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옥 현재는 이제 1등당 최대 1억 5천만 원, 그것도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해서 이런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 자재비 등 상승을 감안해서 저는 지원 규모를 상향시켜야 한다고 좀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 국비도 70%에서 이 50%로 축소된 이 부분이 고도 이미지 찾기 이 사업 부진에 의해서 사업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올해부터 국비가 70%에서 50%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규모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현재 국가유산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족한 부분은 지방비 지원 확대 방안도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가유산청과 이 지원 확대를 위해서 좀 협의 중인데, 한옥 건축 지원 감소, 사업 부진 그런 이유를 들어서 기재부에서 지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설득하는 노력을 좀 지속을 하고, 또 지금 전문 영역을 통해서 지금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이 전문 지금 영역을 줬는데, 이 상반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그 기재부를 좀 지원 확대 노력을 기재부 설득을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영역
끝나고 하는 이러한 내년 상반기 때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적인 착공은 2026년부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백제 한옥단지 조성 추진 현황과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지원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공주 부여의 이제 백제 한옥 단지화 사업 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공주시 같은 경우는 구도심 일원에 백제 한옥 마을 단지를 건립해서 백제 역사 또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겠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1조 3천억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규모는 4개 단지에 1,300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이런 백제 한옥단지 기본 구상안이 만들어졌고, 현재는 한옥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통과 편리함에 가미된 현대적인 백제 한옥 표준 모델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은 2026년 내후년부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이 2036년까지 예상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우선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선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령왕 이제 동상 인근에 지금 아까도 그 화면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상업 및 전시 체험 등의 공공 한옥 선도 사업을 26년에 이제 공사 착공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한테 맡기고, 또 하나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좀 계획성 없이 하니까 자동차들이 그냥 거기 다 주차해 있고 있고, 어떤 주차장 같은 경우도 좀 옆쪽에다 좀 보이지 않는데 좀 제가 좀 만들어 놓고, 이 한옥은 한옥답게 있고, 또 한옥의 그런 골목들은 또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과거의 그런 옛날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재현하고, 이런 좀 다양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도지정지구 확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고도지정 지구가 확대되면 한옥 건축과 건축 면적이 넓어지고, 이 구역 내에 한옥 신축 및 경관 조성비 등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고도지정 지구 확대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시와 협의를 해서 공주시에서 고도지정 지구 확대를 위해서 용역 시행 중인데, 연말까지 이제 확대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좀 관철이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끝내겠습니다. 김태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매우 의원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교육위원을 전반기에 지내시면서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의원님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오건을 한번 제대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오건 이게 작년에 발표하면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연구원, 각 시도교육청, 언론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에 보면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수하고 있다는 말을 대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교실에서 실제로 AI DT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수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교사 연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 인공지능 교과서 활용 수업에 관한 필요한 교원 수는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초등 3, 4학년 담임교사 1916명, 중등 수학 908명, 영어 877명, 정보 123명 등 총 3,701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현재 265명의 선도교사를 강사로 편성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12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인공지능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다만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적용 학년과 과목도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비해서 현재 256명 수준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2027학년도까지 매년 250명씩 해서 10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선도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소속 학교 교사 연수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교과서로 변화되는 혁신되는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준비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매체 활용의 다양성,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교실 수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인공지능 활용 수업을 하는 교사들을 양성하고 작년 여름에 또 올 여름에 샌프란시스코와 에듀테크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미국의 회사들, 국내 회사들을 견학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어디쯤 와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교실 수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에 수업 들어갈 교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령과 예산교육지원청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12개 교육지원청도 9월부터 12월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6학년도까지는 도내 모든 교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연수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아직 개발 중입니다. 현재 그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교육부의 이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들이 저희 교육청에 와서 특강을 통해서 그림을 보여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주원하고 너무 비슷해요. 마주원급 베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농담할 정도로 그것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거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문가 회의를 2번을 했는데 유일하게 충남교육청의 미래인재과장만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전문가 회의에 초청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디지털 교과서 시안들을 검토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2025학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사 연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제공한 디지털 교과서 샘플 자료, 또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마주원을 제공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학습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이미 2019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2022년 상반기에 다 개발이 끝났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최대한 디지털 교과서와 유사한 형태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교과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통신망 속도 개선과 스마트 기기 보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을 꼽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디지털 교과서를 완벽하게 활용하려면
기가 BPS의 무선망 지원이 필수 조건입니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상황은 평균적으로 비슷합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속도가 800 메가bps 정도 됩니다. 당장 내년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 도입 때는 2027학년도 대비하려면 모든 학교에 기가 bps 이상의 통신 속도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이걸 1,000억대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교육원에 계실 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돈을 많이 넣었는데 그때마다 너무 먼 얘기를 미리 충남교육청이 걱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산이 좀 일부 삭감이 돼서 그때 타시도교통을 안 하니까 이렇게 위로를 삼았는데 막상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지고 보니까 그때 조금 의원님들께 더 호소를 해서라도 확보를 했으면 지금 훨씬 덜 고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600억 정도 물가 인상 반영하면 그 이상의 돈이 일시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윤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00억 원에 대해서 쫀쫀하게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들었던 이유들이 이런 데 있습니다. 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관련 예산을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한 두어 차례 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학교 규모에 따라서 1기가에서 10기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또 놓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해마다 갈수록 콘텐츠의 그 양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기가도 부족하다고 보고 5기가에서 10기가 이상으로 커져야 되면 이게 이제 1,000억 원대로 시도교육청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놀라운 비용이 되는 것이고 2년 전에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에 관해서 일할 때 이것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그 당시로서는 괜찮다 했는데 막상 내년도에 시행을 앞두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함께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과 통신망 속도 향상을 위한 예산과 기기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현재 88.1%입니다. 내년도 수업에는 그래서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2026학년도부터는 수업 학년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3만 천여 대의 스마트기기가 추가로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31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분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관련한 내용도 짚어주셨는데요. 내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이 구매해야 할 디지털 교과서 수량이 79,556명분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교육부에서는 14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출판사에서는 240억 원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논의 과정에서 절충액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전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하기에는 예산 확보에 상당히 별도의 또 돈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교육감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 전액 지원을 요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 전액 곱하기 0.2079 이것이기 때문에 정 어려우면은 일부 분담을 하더라도 많은 액수를 교육부에서 지원해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갖고 교육청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의 병행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수업 지원 보조 도구입니다. 그래서 종이 교과서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학습 속도, 학습 수준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종이 교과서와 함께 병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걱정하는 종이 교과서가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 학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교육학계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스마트폰 보는 것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너무 우려된다라고 하는 교육 철학적 입장을 표현하는 학자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방향은 크게 봐서 길게 보면은 이 방향은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미래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성장 발달에 지장은 없을까 하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 기기가 광범하게 보급이 된 상태에서 어찌 보면 때늦은 걱정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시의적절한 걱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도가 증가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특히 그 개인 정보 보안과 그리고 그 윤리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국회에도 회부되고 있고 뭐 용산으로도 가고 교육부로도 또는 심지어 교육청까지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입에 따른 문제들은 교육부와 또 상의하거나 교육부에 요구하거나 제안할 것들은 제안하면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여러 가지 아직은 재정적으로 예산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은 앞서서 가고 있는 만큼 앞서서 좀 정착시켜 나가는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